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거나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선 딱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저는 투자학개론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공식을 공유하고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27살부터 59세까지 노동소득으로 흑자를 내지만 27살 이전 그리고 59세 이후부터는 계속 적자예요. 문제는 이건 1인당 적자 그래프이기 때문에 30살 이후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게 되면 27부터 59까지의 흑자폭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다행인 건 이건 노동소득에 대한 적자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자유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과 이 계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딱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노동소득밖에 없다면 우리는 은퇴 후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풍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30대인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노동소득을 벗어나서 자본소득 그리고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공부를 하고 돈 공부를 하는 거겠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할 뿐 투자자와 사업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우리는 정규 교육을 통해서 돈 공부를 하나도 배우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등수 제도가 있고 대학에서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점 제도가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현금 흐름 4분면을 이미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봉급 생활자,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와 전문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선 노동자와 자영업, 전문직이 사업가 또는 투자자보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이 시스템은 100년 전 20세기 처음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21세기인 현재 2020년 아직도 이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학교라는 공장이 아이들을 노동자로 생산을 하는 거죠. 마치 물건을 찍어내듯이 노동자를 학교라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도 북유럽 국가도 사업가나 투자자를 만들기 위한 정규교육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돈 공부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와서 1인당 생애 주기표를 보게 되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41까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초산 연령이 31.6세, 약 31라고 가정해보면 아이가 10살이 되는 41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절약을 하고 아끼고 최대한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자 시간이 있는 거죠.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사교육비나 이런저런 지출이 많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41세, 41살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더 넉넉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선 젊을 때 미리 더 아끼고 더 모으고 더 검소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의 단점은 노동소득으로 인한 현금은 많지만 자산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산은 결국 시간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오래전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이나 좋은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나이가 많아서 자산이 많을 텐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30대에는 현금 흐름이 높지만 자산은 없고, 60대에는 현금 흐름이 낮지만 자산은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젊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자산도 없겠죠. 그럼 이제 경제적 자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시대별로 그려보면은 30대에는 노동소득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높은 반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신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생활비가 비교적 낮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모아서 큰 종잣돈으로 만들어 이 돈을 젊을 때 미리미리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40대에는 이제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 생활비도 오르고 직장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오를 거예요. 이때도 열심히 모아서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리 사두었던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50대가 되면 적정 생활비는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겠죠. 반면 30대, 40대에 미리 사두었던 자산들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을 할 거예요. 이제 60대가 되면 보유 자산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것인 반면 적정 생활비와 현금 흐름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0대에 은퇴를 한 상황이라면 현금 흐름은 없고 적정 생활비만 남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건 젊을 때 미리 사두었던 자산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 주식 또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면 70대에는 노동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자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산을 30대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둔다면 60, 70대가 되면 증가한 자산의 가치, 그 돈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넣는 거예요. 결국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없을 노동소득을 대처하기 위해서 자산을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죠. 만약 자산도 없고 노동소득도 없는 60대가 된다면 되게 힘들겠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30에서 70대까지의 프로세스를 최대한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노동소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와 노후 준비를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봐요. 노후 준비를 빨리 할수록 경제적 자유를 빨리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미리미리 20년 뒤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미래를 맞출 수 없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노후의 돈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결론은 경제적 자유나 노후 준비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딱 3가지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최대한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자산을 사서 모으려면 종잣돈이 필요한데 종잣돈은 노동소득으로 모을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도 모을 수 있고 부업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종잣돈을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좋은 자산을 고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잣돈이 잘 모였다 해도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겠죠? 실패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모은 종잣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찾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집중 포인트는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자산을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안전하게 나오는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이제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 주식,
또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건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 주식이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지만 그 배당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부동산이 공실이 계속된다면 경제적 자유 또는 노후 준비도 물거품이 되겠죠. 결국 세 번째 집중 포인트는 현금 흐름이 꾸준하고 안전하게 나오는 다른 자산을 찾고 발견하고 투자하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거나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선 딱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는 걸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이도 상황도 재무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에 집중을 해야 되나, 두 번째에 집중을 해야 되냐, 세 번째에 집중을 해야 되냐, 다 다르겠죠. 이렇게 오늘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제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유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항상 최종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파트들을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실천하고 공부를 한다면 목표는 한 단계씩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뭐 선풀이든 악플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장투하세요. 감사합니다.